박 기자가 말합니다. 중국 전기차의 거대한 물결이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 BYD입니다. 만약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한다면 과연 국산 전기차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과 위기,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선택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BYD의 무서운 성장 배경. BYD는 이미 2024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 302만 대를 기록하며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무려 33%. 즉,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3대 중 1대는 BYD라는 말입니다. BYD가 강력한 이유는 단 하나, 배터리까지 직접 만든다는 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기업에 의존하는 현대기아와 달리 BYD는 자체 생산 배터리 LFP를 차량에 탑재합니다. 부품 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가격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힘을 가진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격의 충격 절반의 공습. 현대 아이오닉 5 출고가 6천만 원대. 기아 EV6도 옵션을 조금만 올리면 7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반면 BYD 돌핀은 중국 현지 판매가 3천만 원 안팎. 한국에 들어와 관세와 인증 비용이 붙어도 4천만 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2천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닙니다. 성능을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BYD 돌핀 기준 420km, 아이오닉 5 기본형 429km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BYD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는 열 폭주 위험이 낮아 화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휠베이스가 동급 국산차와 유사해 가족 단위 탑승에도 불편함이 크지 않습니다. 편의 사양 최신 인포테인먼트, 반자율 주행 보조, OTA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단순히 싸구려 차가 아닌 겁니다. 즉, 같은 전기차, 주행거리는 400km대로 비슷하고 편의 기능도 빠지지 않는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능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2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국산차를 고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런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폭스바겐 ID 3가 4만 유로 약 6천만 원에 판매되는 반면 BYD 돌핀은 2만 5천 유로 약 3,700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주행거리와 옵션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이라며 BYD 매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체감 효과는 더욱 분명합니다. 국산차 6천만 원, 60개월 할부 시 월 납입액 약 100만 원. BYD 3천만 원, 같은 조건 할부 시 월 납입액 약 50만 원. 여러분은 매달 50만 원을 더 내고 국산차를 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쓰면서 BYD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동차 구매에서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생활 여유를 결정짓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BYD는 바로 이 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3천만 원대 BYD 전기차와 6천만 원대 국산 전기차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 배터리 전쟁 LFP vs NCM. BYD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차량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배터리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배터리의 차이. BYD LFP 리튬 인산철. 원재료가 저렴하다. 니켈 코발트 대신 철과 인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적다. 화재 위험성이 낮다. 열폭주 확률이 기존 NCM 배터리보다 훨씬 적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수명이 길다. 충방전 3,000회 이상 가능하다는 데이터도 있다. 국산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장점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에서 유리하다. 단점 원가가 높고 코발트 의존도가 크다. 코발트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매년 크게 출렁인다. 즉, 국산차가 쓰는 NCM은 장거리 주행에 강점이 있지만 가격과 안정성 면에서는 LFP에 밀리는 구조입니다. 교체 비용의 충격. 여러분, 전기차를 10년 이상 탈 계획이라면
반드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현대 아이오닉 5 배터리 교체 비용 2천만 원 이상, 기아 EV6 배터리 교체 역시 2천만 원대, 테슬라 모델 3 1,500만 2천만 원 추정. 즉, 차량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LFP 배터리를 쓰는 BYD는 구조가 단순해 교체 비용이 절반 이하. 해외 리포트에 따르면 800만 1천만 원 선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10년 주행 후 국산차 차주는 2천만 원을 지출하고 BYD 차주는 1천만 원만 지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차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해외 사례로 보는 현실. 유럽에서 이미 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 BYD 한 모델은 5년간 배터리 성능 저하가 10% 이하였지만 일부 NCM 배터리를 쓴 모델은 20% 가까이 성능 저하가 보고되었습니다. 중국 택시업계 BYD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50만 km 이상을 달린 뒤에도 배터리 교체 없이 운행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 NCM 배터리 차량의 배터리 교체 비용 청구 사례가 SNS에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값이 중고차 값보다 비싸다라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가 그대로 한국 소비자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선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행거리가 100km 더 긴 대신 10년 후 배터리 교체비로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차와 주행거리가 조금 짧지만 배터리 교체 비용이 1천만 원 이하인 차. 여러분은 어떤 배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위협적 결론.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가격을 좌우하고 안전을 좌우하고 중고차 가치를 좌우합니다. BYD의 LFP 배터리는 이미 가격과 안정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온다면 국산차 업체들은 안전성 경제성에서 모두 밀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를 10년 이상 탈 계획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배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행거리 100km가 더 긴 배터리 vs 교체 비용이 절반인 배터리, 어느 쪽이 합리적일까요? 4. 품질 논란과 소비자의 불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아직 중국차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안전이 불안하다. AS가 약하다. 실제로 BYD는 과거 내연기관차 시절에는 품질 논란이 많았습니다. 차체 마감 불량, 전자장치 고장, 심지어 화재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품질 개선 속도는 놀랍습니다. 중국 내 충돌 테스트, 유럽 NCAP 평가에서도 45성급을 받는 모델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심리가 갈립니다. 여러분은 중국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엔 다들 무시했지만 지금은 삼성 애플과 나란히 경쟁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동차도 같은 길을 걸을까요? 5. 국산차 업계의 대응 전략. 현대기아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기아 EV6, EV9,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 준비 중. 배터리 업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가속화. 하지만 문제는 가격 방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BYD가 가격 공습을 펼친다면 한국 전기차 업체는 버틸 수 있을까요? 현대차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워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까요? 6. 정책 변수 보조금 전쟁. 한국 정부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600만 원 안팎으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선 이미 논란이 터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BYD를 선택하시겠습니까? 7. 소비자의 최종 선택. 결국 모든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을 중시할지, 브랜드를 중시할지, 품질 안정성을 믿을지, 불신할지. 10년 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산은 절대 안 된다던 말이 불과 몇 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 역사가 반복될까요? 8. 결론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기자가 정리합니다. BYD의 한국 상륙은 분명 거대한 파도입니다. 가격 경쟁력, 배터리 기술, 글로벌 점유율.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 품질 불신,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뒤 승자가 누구일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비용은 결국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기름차가 그렇고 디젤이 그렇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절반 가격의 BYD입니까? 아니면 브랜드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산 전기차입니까? 오늘도 기자는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 더 현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